이 방법 하나만 알면 노년의 돈 문제로 고생하지 않고 평생 안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78세 김동현입니다. 35년 동안 재정관리 상담을 해오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을 빌려달라고 할 때 거절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잠깐 빌려주고 넘어가지만 나중에는 연락도 끊기고 관계만 망가지고 심지어 생활비까지 빠듯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소중한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자녀나 가족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본인도 경제적 어려움에 얽매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나중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작 내가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평생 모은 돈을 내가 아닌 남이 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35년간 상담을 통해 터득한 확실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에 절대 주면 안 되는 7가지를 완벽히 파악해서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평생 안전한 가정 경제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상담을 받으신 한 분은 친척들의 부탁을 현명하게 거절하면서 노후 자금을 지켜내셨습니다. 지금은 여유롭게 여행도 다니시고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반대로 또 다른 분은 작은 부탁이라며 흔들려서 수천만 원을 빌려주신 후 결국 생활비가 바닥나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정 때문입니다. 노인네가 그렇게 야박하게 굴 수는 없지라는 마음이 결국 내 살림을 망치는 거죠. 저도 원래 50대 초반에 큰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바보 같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지금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에 절대 주면 안 되는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도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국 노년의학회지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가 경제적 도움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노년층의 85%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회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돈, 특히 현금을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상담하면서 현금을 빌려줬다가 인생이 망가진 어르신들을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70세 되신 박씨 어르신인데요. 둘째 아들이 사업한다면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어머니 마음에 자식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적금을 깨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사업이 망했다면서 돈을 못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결국 생활비가 부족해서 큰딸네 집에 얹혀 살게 됐습니다. 또 다른 분은 75세 최씨 어르신인데 조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조카 말이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연락도 안 되고 만나려고 해도 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지금도 그 돈 때문에
병원비도 아껴가며 사신답니다. 미국 재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현금을 빌려줬을 때 회수율이 단 23%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어요. 10번 빌려주면 7번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또한 돈 문제로 가족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가 78%나 된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첫째는 명확하게 거절하세요. 돈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현금은 빌려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둘째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직접적인 도움 대신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세요. 셋째는 감정에 흔들리지 마세요.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상관없이 원칙을 지키셔야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보증을 절대 서주지 마세요. 이건 현금을 주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보증을 선다는 건 상대방이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68세 김 씨 어르신인데요. 사위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는데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어요. 딸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줬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사위 사업이 망하면서 8천만 원 빚을 떠안게 됐어요. 그 어르신은 집까지 팔아서 빚을 갚으셨고 지금은 전셋집에서 근근히 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경우는 73세 이 씨 어르신인데 오랜 친구가 자식 전세자금 보증을 서달라고 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부탁이니까 거절하기 어려워서 보증을 서줬는데요. 그 친구 아들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못 받게 됐고 결국 그 어르신이 3억 원을 물어줘야 했어요. 노후 자금이 모두 날아간 거죠. 한국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보증인 중 실제 채무를 떠안게 되는 비율이 42%나 된다고 해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보증 때문에 피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또한 보증으로 인한 평균 피해 금액이 4,8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정말 큰 돈이죠. 보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보증의 위험성을 설명하세요. 내가 못 갚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는 가족 원칙을 내세우세요. 우리 가정에서는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세요. 셋째는 전문가 상담을 권하세요. 은행에서 다른 방법이 없는지 먼저 알아보라고 하세요. 세 번째 방법은 신용카드를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정말 위험해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정씨 어르신 얘기를 해드릴게요. 큰아들이 급하게 쇼핑을 해야 한다면서 어머니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쓰고 바로 갚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더니 한 달에 200만 원씩 쓰기 시작했어요. 카드 대금이 밀리기 시작하자 그제야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들은 사업이 어렵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어르신은 연금으로 카드 값을 대신 내느라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까지 거르게 됐어요. 또 다른 분은 69세 한 씨 어르신인데 며느리가 아이 용품 사려고 카드를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손주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빌려줬는데 며느리가 온라인 쇼핑에 빠져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썼어요. 나중에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명품 가방에 화장품에 옷까지 사더라고요. 그 어르신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뭐라고 말도 못하시고 결국 퇴직금으로 카드 값을 갚으셨어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이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을 때
평균 연체 금액이 월 150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카드를 빌려준 어르신 중 67%가 본인이 직접 카드 값을 대신 내고 있다고 나왔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어르신 본인의 신용도까지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신용카드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카드 분실 위험을 얘기하세요. 카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하세요. 둘째는 본인 전용이라고 하세요. 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셋째는 현금을 대신 제안하세요. 카드 대신 소액의 현금을 주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네 번째 방법은 귀중품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금반지나 목걸이 같은 것들 말이에요. 돈이 급하니까 잠깐 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아는 74세 박씨 어르신은 조카 딸이 결혼 준비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할머니 금반지를 잠깐 맡겨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돈 생기면 찾아가겠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그 금반지를 이미 팔아버렸더라고요. 그 반지는 시어머니 유품이었는데 그 어르신이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또 다른 경우는 72세 최 씨 어르신인데 큰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어머니 금목걸이를 담보로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 달만 맡아두면 된다고 하더래요. 그런데 딸이 그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결국 목걸이를 잃게 됐어요. 그 어르신은 지금도 그 목걸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난다고 하세요. 국내 한 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년층이 가족에게 귀중품을 맡겼을 때 실제로 돌려받는 비율이 35%에 불과하다고 해요. 10개 중 7개는 못 받는다는 얘기죠. 특히 금이나 보석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찾으려고 해도 이미 처분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부동산 소유권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요즘 자식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76세 김씨 어르신은 아들이 상속세 절약한다면서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바꾸자고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아들이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명의를 바꿨는데 1년 후에 아들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고요. 나중에 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 어르신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날 뻔했답니다. 또 다른 분은 73세 이씨 어르신인데 며느리가 임신했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집 명의를 아들 부부 앞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손주 생각에 명의를 바꿨는데 나중에 아들 부부가 이혼하면서 집을 팔아서 재산을 나누겠다고 하더래요. 그 어르신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도 눈치 보며 살고 계세요. 한국 법무부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이 자녀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긴 후 문제가 발생하는 비율이 무려 58%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명의 변경 후 평균 3년 이내에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 번 넘긴 소유권은 되돌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법적 위험을 설명하세요. 명의가 바뀌면 내 집이 아니라고 하세요. 둘째는 전문가 상담을 제안하세요. 세무사나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보자고 하세요. 셋째는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고 하세요.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생활비를 절대 대신 내주지 마세요. 자식이나 손주 생활비를 대신 내는 것처럼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5세 송씨 어르신 얘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다면서 당분간 생활비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들 가족이 굶을 수는 없다는 마음에 매달 100만 원씩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3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아들은 일자리를 제대로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어머니 돈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그 어르신은 본인 용돈도 제대로 못 쓰면서 아들 가족 생활비를 대고 계세요. 또 다른 경우는 71세 윤 씨 어르신인데 딸이 이혼하면서 손주 둘을 데리고 친정에 들어왔어요. 딸이 취업 준비한다면서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모두 어머니가 대고 계신데 벌써 2년이 넘었어요. 딸은 취업할 생각은 안 하고 집에서 드라마만 보고 있고 손주들은 할머니가 다 키우고 계세요. 그 어르신 연금으론 내 식구 생활비 대기가 빠듯해서 본인은 약값도 아껴가며 사신답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어요. 68세 장씨 어르신은 큰아들 가족 월세의 생활비까지 모두 대주고 계신데 아들은 도박에 빠져서 돈만 축내고 있어요. 그 어르신이 그만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아들이 화를 내면서 그럼 우리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거냐고 윽박지르더래요. 결국 그 어르신은 무서워서 계속 돈을 주고 계신답니다. 서울사회복지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부모 중 45%가 성인 자녀의 생활비를 대신 지원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지원이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72%라고 해요. 한 번 시작하면 끊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죠. 생활비 지원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기간을 정하세요. 3개월이나 6개월 같이 명확한 기한을 정하세요. 둘째는 조건을 다세요. 취업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하세요. 셋째는 점차 줄여가세요. 처음에 100만 원이면 다음 달에는 8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여가세요. 7번째 마지막 방법은 시간과 노동력을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이게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체력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함부로 내주면 본인 건강을 해치게 돼요. 제가 만났던 73세 고씨 어르신은 큰딸이 맞벌이를 한다면서 손주 둘을 맡겨놨어요. 아침 일찍 데려와서 밤 늦게 데려가는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아이들을 봐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손주가 예뻐서 좋았는데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픈데 딸한테 말하기가 어려워서 계속 참고 계신답니다. 그 어르신은 본인 취미 생활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없어요. 또 다른 분은 69세 민씨 어르신인데 아들이 이사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불러요. 벌써 2년 사이에 3번이나 이사를 도와줬는데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에서 디스크라고 진단받았는데도 아들은 또 이사 도와달라고 하더래요. 그 어르신은 아들 눈치가 보여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계세요. 더 극단적인 경우도 있어요. 77세 서씨 어르신은 셋째 아들이 펜션을 운영한다면서 바쁠 때마다 도와달라고 불러요. 청소에 빨래에 설거지까지 하루 종일 일을 시키는데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아요. 아들 말이 가족인데 돈을 왜 주느냐고 하더래요. 그 어르신은 관절염이 있으셔서 오래 서 있기도 힘든데 아들 눈치 보느라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74세 한씨 어르신인데 큰딸이 식당을 한다면서 주말마다 와서 일해달라고 해요.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속도도 느린데 딸이 짜증을 내면서 그래도 일은 계속 시켜요. 그 어르신은 집에 있으면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나가고 계신답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38%가 성인 자녀를 위해 과도한 육체 노동을 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어르신이 무려 82%나 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젊을 때처럼 무리하시면 정말 위험해요. 시간과 노동력 요청을 거절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프거나 힘들다는 걸 숨기지 마세요. 둘째는 본인 일정을 우선하세요. 병원 가는 날이나 친구 만나는 약속을 먼저 잡으세요. 셋째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직접 도우는 대신 전문가나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노년에 절대 주면 안 되는 7가지를 모두 말씀드렸는데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특히 가족한테 거절한다는 게 참 어려우시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원칙들을 지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노후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요. 지금 다 써버리면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쓸 돈이 없어져요. 병원비나 요양비 같은 건 미룰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가족 관계를 위해서예요. 돈 문제는 가족 관계를 망가뜨려요.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더 많이 요구하게 돼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소원해져요. 세 번째 이유는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부모가 계속 도와주면 자녀들이 독립심을 잃어버려요.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게 되죠. 결국 자녀들을 위해서도 선을 그어주는 게 좋아요. 제가 이 7가지 원칙을 지킨 지 15년이 됐는데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이 생긴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섭섭해하는 가족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제 원칙을 인정해 주더라고요. 지금은 가족들도 함부로 부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제 상담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세요. 70세 박씨 어르신은 자녀들한테 원칙을 분명히 하신 후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세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만날 때도 편하고 대화도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반대로 계속 베풀기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73세 최 씨 어르신은 자녀들 부탁을 다 들어주시다가 결국 본인 집까지 팔게 됐어요. 지금은 자녀들 눈치 보며 전셋집에서 살고 계신데 그 자녀들은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75세 김 씨 어르신은 손주들 뒷바라지하느라 본인 건강을 챙기지 못했어요. 병원 가는 것도 아껴가며 손주들한테만 신경 쓰시다가 결국 큰 병을 얻으셨어요. 지금은 수술비며 치료비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작 그 손주들은 할머니가 아프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좋은 마음으로 베푸신 건데 결국 본인도 가족도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더욱 확신해요. 노년에는 반드시 선을 그어야 한다고요. 그럼 이제 이 7가지 원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베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무분별하게 베푸는 건 미덕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실천 방법은 가족 회의를 여세요. 자녀들을 다 불러서 앞으로는 이런 원칙으로 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조 씨 어르신도 처음에는 자녀들이 반발했지만 3개월 후에는 오히려 고마워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서면으로 남겨두세요. 큰 금액이 오가는 일이 생기면 반드시 차용증을 써두세요. 가족이라고 예외는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분명히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기억이 다르다고 하면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세 번째는 단계별로 줄여가세요. 갑자기 모든 걸 끊으면 가족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조금씩 줄여가세요. 생활비를 매달 200만 원 줬다면 다음 달에는 150만 원, 그 다음에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네 번째는 대안을 제시하세요. 돈 대신 정보를 알려주거나 다른 도움을 주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직접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취업 정보나 정부 지원 제도를 알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본인만의 비상금을 마련해 두세요. 아무도 모르는 통장에 돈을 따로 모아두세요. 정말 위급할 때나 본인이 아플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이 돈만큼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건강 관리를 우선하세요. 아프면 모든 게 끝나요. 정기 검진은 꼭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세요. 건강해야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독립적인 생활도 가능해요. 일곱 번째는 취미 생활을 만드세요. 자녀들 일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만의 취미를 가지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가고 새로운 것도 배워보세요. 바쁘게 사시면 자녀들 부탁에 흔들릴 시간도 없어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노인 상담센터도 많고 가족 상담 전문가도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수월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실천하신 분들은 모두 성공하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던 분들도 6개월 정도 지나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74세 백씨 어르신은 자녀들한테 원칙을 세운 후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더라고 해요. 돈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69세 안씨 어르신은 취미 생활을 시작한 후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고 해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전시회도 열고 상도 받으셨어요. 자녀들이 오히려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계속 예전 방식대로 사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계세요. 돈 달라는 전화 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거절하면 미안하고 줘도 후회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요. 76세 류씨 어르신은 아직도 큰아들 빚 때문에 고생하고 계세요. 5년 전에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못 받았고 최근에 또 돈이 급하다고 하더래요. 그 어르신은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겼다고 하세요. 여러분도 지금 결정하셔야 해요. 계속 예전처럼 살 건지 아니면 새로운 원칙으로 살 건지 말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이 7가지 원칙을 지키시면 분명히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제 경험과 수많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35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 원칙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평생 베풀며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거절한다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거예요. 본인을 지키는 것이 결국 가족 모두를 지키는 길이거든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뭔지 아세요? 평생 자녀들만 생각하며 사신 어르신이 정작 본인이 아플 때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녀들은 다 각자 바쁘다며 외면하고
그 어르신은 혼자 병원에 다니셨어요. 그때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내가 너무 많이 줬구나. 그래서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원칙을 지키신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더 챙겨드려요. 함부로 부탁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고 서로 존중하게 돼요. 돈 문제로 얽히지 않으니까 만날 때도 편하고 대화도 자연스러워져요. 78세인 제가 지금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칙들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니까 잠도 잘 오고 식욕도 좋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즐거워요. 요즘에는 등산도 다니고 독서 모임도 나가고 있어요. 작년에는 부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 경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녀온 여행이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자녀들 일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80세에 시작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한국노인복지학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2배 높다고 나왔어요. 또한 수명도 평균 5.8년 더 길다고 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경제적 독립이 꼭 필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돈, 특히 현금은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둘째, 보증을 절대 서주지 마세요. 셋째, 신용카드를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넷째, 귀중품을 절대 맡기지 마세요. 다섯째, 부동산 소유권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여섯째, 생활비를 절대 대신 내주지 마세요. 일곱째, 시간과 노동력을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이 7가지만 지키시면 분명히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본인도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건강도 좋아지실 거고요. 제가 35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베풀면 사랑이 아니라 독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이고 선을 그어줄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 것이에요. 자녀들 위해서만 살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도 사세요. 그래야 자녀들도 더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사세요.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78세 김동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